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자, 요즘 자동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한미 협상 결과 드디어 관세 15% 시대가 공식화됐습니다. 10월 29일 발표, 11월 입법, 그리고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짧은 시차 안에 자동차 업계의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일정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2026년 자동차 실적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로 해석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이해하면 어느 기업이 먼저 웃을지 흐름이 보입니다. 관세 인상은 분명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데요. 부품사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지 않습니다. 한온 시스템이 밝힌 정가율은 무려 95%인데요. 즉 관세의 대부분이 완성차로 넘어가고 일부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결국 부품사는 방패를 들고 완성차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그림입니다. 이 구조가 확인되면서 부품주에 대한 단기 심리 개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관세 15% 체계는 발표 즉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게 아닌데요. 재고와 선적 시점, 고객사 조정이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반영은 2026년 1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내년은 과도기, 그 이유가 진짜 변화의 무대라는 뜻인데요. 2025년 하반기를 조정기, 2026년을 실적 온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관세 뉴스는 주가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장은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면서 차익 실현 구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의 실제 영향이 실적에 반영되는 2026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때는 누가 진짜 이익을 올리는가를 기준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변동성은 오히려 중기 선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 평균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PER 기준으로 54% 할인되었고요. PBR 기준으로는 58% 할인되었습니다. 자, 이건 업종 전체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뜻인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 할인폭이 줄어드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기 재료가 아닌 중기 리레이팅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완성차의 주가를 떠받치는 또 다른 축은 바로 배당인데요. 현대차의 DPS를 12만원, 기아는 6,500원으로 업계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익 체력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증거인데요.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은 시장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결국 배당 가시성이 밸류 하단을 든든하게 받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업계에서는 관세 조정과 가격 인센티브 효과를 반영해서 현대차의 2026년 영업이익을 10조 7천억 원에서 13조 9천억 원으로, 기아는 8조 8천억 원에서 10조 4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한 숫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마진 구조 자체가 개선된다는 의미인데요. 자, 2026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성과 주가 레벨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입니다. 자, 물론 관세 자체는 부담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부담을 정량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자, 미국 내 100만 대 판매 기준 완성차와 부품 합산 관세 영향이 약 4조 5,700억 원. 하지만 인센티브 축소 효과로 1조 3,500억 원을 상쇄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완성차 입장에서도 정책 대응 여지가 충분하다는 계산인데요. 이건 관세 15%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업종은 지수 상승률 대비 여전히 뒤처져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과 밸류에이션, 수급 구조를 보면 되돌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PER과 PBR이 업종 평균 이하인 상황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그치면 투자자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동안 눌려왔던 자동차주가 시장 평균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즉 지금은 되돌림 랠리에 문턱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략의 초점은 명확한데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만큼 일부 차익 실현이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관세 증가 구조가 뚜렷하고요. 배당이 안정적이고 2026년 실적이 상향되는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업계에서는 관세 기대감은 1차 반영이 끝났다고 진단하기도 했고요. 실적 기반 선별의 시간이 왔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2026년을 미리 사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간단한데요. 관세 15%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부품사는 증가 구조로 방어력을 입증했고 완성차는 배당과 실적으로 중기 모멘텀을 확보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중기 시야를 가진 투자자에겐 오히려 판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가 단기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실적의 흐름 위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경제의 흐름 속에서는 기회는 늘 먼저 보는 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편안한 휴식 취하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